안녕하세요. 현대참선운의 노천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10일 만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해 갔다, 부천 갔다, 서울 갔다 한다고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인들 만나고 밀린 일을 처리한다고, 그리고 시스템에 약간 문제도 있어서 새롭게 포맷하고 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리는 건데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날이 약간 흐리긴 하지만 유튜브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아주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사는 곳, 그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아주 따뜻한 정이 흐르는 가운데 행복하게 친화력도 뛰어나고 아주 애정이 넘치며 화기애애한 그런 가화만사성이 조건화된 그런 따뜻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놓여 있는지요? 그런 조건에. 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 들어가기에 앞서 따뜻한 가정을 지금 논하느냐 하면, 이건 좀 이따가 계속 전개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따뜻함을 잃은 행복한 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개입되는 가정이라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에 놓이는 삶이 가장 순리적인 삶이에요. 이 순리적인 삶은, 순리라는 말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조이자 철학인데, 순리라는 말은 절대로 인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화된 틀에 얽매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순리는 스스로 무르익어서 완벽하게 깨어 맞춰지는 겁니다. 이빨처럼 퍼즐처럼 탁탁탁 순리대로 끼워 맞춰지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인데, 이렇게 이런 조건에 놓이기 위해서는, 즉 순리적인 삶에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놓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즉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나에 기속되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다.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정신계 측면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정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이성의 측면에서는 또 좀 이따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참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지는 삶이 아주 행복함으로 기속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먼저 정신학적인 측면에서 다가간다면, 여러분 양심이 경영하고 참나가 경영하는 건 여러분들이 순리의 삶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조건화 시켜줄 때, 즉 놓여줄 때, 여러분들은 여타 부작용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따뜻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봐봐요. 이성 앞에 왜 제가 자꾸만 차갑고 냉소적인 이런 단어를 붙이냐면, 이성의 속성과 본능은 냉소적인데 합류함과 동시에 차가움에 기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것이 이성이 주는 본능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놓이는 삶은 절대로 순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순리는 그냥 사는 삶이고, 조건의 삶은 반드시 대조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그렇게 따지는 것 속에 조건화를 시킬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조건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참나가 요구하고 원하는 삶일진데, 분명히 그건 양심에 기속되는 삶은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따뜻하자. 여러분,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따뜻한, 즉 고요하고 그윽한 그런 감성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성과 감성은 다 느낄 감자예요. 자기의 차가운 이성이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건화시키던 삶을 전개해서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감성의 마음이 그런 부드러운 순리적의 여러분 마음이 느낄 감자. 그러니까 느낄 감자, 이제 감성, 기감, 감정할 때 느낄 감자. 이것이 전개되어지는 삶이 따뜻함으로 풀어지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왜 따뜻한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렸냐면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양심에 귀속되는 삶은 즉 부드럽고 고요하고 따뜻한 품성을 회복해서 자기의 참나를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존감과 자신감이 뛰어난 그런 삶의 주체적인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의식 체계는 주인의식하고 피의식 이 두 가지밖에 공존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주인의식이라면 그게 자존감이 드러나서 삶을 자신감으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행복하게 익숙함의 그 패턴에 놓일 것이고 자존심을 거꾸로 세워버리면 이건 자존심,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일체의 피의식적인 사이클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열등하고 그런 열등 그리고 모자라는 그런 우울한 피의식적인 사이클에 여러분을 당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행복에 반대되는 고통과 불행의 삶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되어야 되고 여러분 따뜻함을 회복하는 건 본성에 귀일될 때, 즉 본성에 합치되고 합일될 때 여러분 본성은 따뜻함에 귀속되고 그 부드러운 깨달음에 합류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정신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해주는 이 컨텐츠를 조건화를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흡수, 통일, 흡수, 합치 이렇게 여러분 거로 귀일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순리적 가치의 철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은 아주 욕망적이고 탐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순리에 반대되는 욕망적인 패턴에 조건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의식 체계를 피의식적인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니까 충분히 고통에 엉키고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건 정말로 간단한 이치예요. 절대로 제 철학은 복잡하지가 않아. 첫째, 따뜻하자. 어떻게 해요?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내 스스로 순리적 삶을 선택할 때, 즉 영혼이 원하는 사이클에 놓여보자. 자기 영혼이 원하는 사이클은 너무나 간단해요. 행복을 요구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부산 막 뛰어다니고 전국 막 공개 강좌한다고 누비다 보니 그렇다고 뭐 전국 이렇다고 해서 막 많은 곳을 소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몸살 기운이 떨어지질 않아요. 잠도 부족하죠. 막 차 안에서 쪽잠 자죠. 막 가면은 막 그 열악한 조건 속에 막 자기도 하고 그 조건에 놓이기도 하고 피로도가 극대화되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다니다 보니까 이 몸살이 감기 몸살이 떨어질 날이 없네요.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런 피해자적 사이클에 놓여버리면 여러분 삶은 욕망의 사이클에 엉켜버리고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한 나머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이 따뜻한지 여러분 감성이 부드러운지 그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사이클이 화나 화, 분노, 증오, 짜증에 엉켜 있으면 여러분 삶은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건 비의식적인 차원에서 욕망의 사이클에 뒤집어 씌워진 거라니까. 엉켜 있든지 아니면 찌들려 있든지. 첫째, 따뜻하자. 어떻게 해요? 양심과 순리에 귀속시켜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따뜻함을 회복하자는 거죠. 이게 본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피의식의 회복은 욕망에 찌들려 버리지만 본성의 회복은 행복으로 조건화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심적인 인간이 되고 도덕적인, 그때 이 도덕은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길이 부처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치 있고 철학적인 양심에 한번 놓여보라는 거죠. 그 양심의 길이 따뜻함으로 향할 때 이해가 되죠? 아주 쉽다니까 이건 원리가. 따뜻함에 놓일 때 여러분 양심이 혹은 부처님의 마음이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순리적 사이클에 의해서 양심에 놓일 때, 즉 양심적인 인간이 될 때 이건 따뜻함의 본성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 따뜻함을 안고 여러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 자체가 아주 따뜻함에 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따뜻함에 귀속되는 가정은 즉 홍익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따뜻함을 회복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전개하고 따뜻함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홍익보살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드릴 수 있다는 거죠. 홍익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말이고 제세이화라는 말, 이화세계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제세이화라는 이치는 널리 이치로 다스린다. 따뜻함으로, 그리고 조화로움으로, 널리 조화로움으로 혹은 따뜻함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치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런 게 제세이화 개념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이 개념 정리는 쉽다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제목 자체가 따뜻하자. 어떻게 해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그 사이클에 놓여보자. 이건 종교도 철학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양심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그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따뜻한 가정은 홍익 가정이 될 수 있으며 따뜻한 직장은 홍익 직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가지고 그 본성과 양심을 가진 채 여러분이 가서 실천하고 배려해줄, 그리고 케어할, 따뜻함을 전달할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법은 너무나 의외로 쉽다더라. 내가 따뜻한 본성을 지닌 채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때 가정이 차갑고 냉소적이고 아주 욕망에 찌들린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지배자적 입장에 놓인 가정이라면 그건 또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마치고 퇴근할 때 지친 몸과 지친 얼굴로 들어가지 말고 단 하루 오늘 밤이라도 꽃집에 들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한테 해맑게 웃으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려고 꽃 사왔다고 그런 이벤트 속에 놓여서 실천하는 양심자가 되어 본다라는 것. 이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가진 채 행복함 속에서 그 사이클에 놓여서 행복을 실천하는 홍익보살들이 살아가야 하고 또 홍익보살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이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 하나 살 용기가 없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용기가 없다면 화, 분노, 증오, 짜증 속에 엉켜서 지배자적 관념에서 욕망에 찌들려서 혹은 탐욕에 찌들린 채 언제까지 내 새끼의 장래와 미래를 불투명하고 그 불확실한 세계로 미래로 여러분 고통을 끌고 끊임없이 욕망에 찌들린 채 여러분 미래를 설계할 생각이신지요? 여러분, 따뜻함이 결여된 미래는 결코 온전한 미래가 기다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코. 따라서 세계로 미래로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실현될 이상적인 내일의 그 다음 세상은 여러분의 따뜻함이 발현되고 여러분의 양심적인 그런 패턴이 그런 사이클이 스스로 그러한 순리에 놓일 때, 즉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윽함 그런 데 놓일 때
욕망을 내려놓고 영혼을 드높일 수 있다는 그 조건, 이 조건을 사랑하자는 거죠. 여러분, 양심적인 인간이 되는 건 실천론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로 마음의 알갱이를 부드럽게 표현할 때 내 알갱이가 그 사랑이 양심이 좋아하는 실천으로 실현되는 그 세상, 그 조건, 이게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어떻게 해요? 순리에 입각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길도자. 그 길 위에서 덕이 뭡니까? 그 덕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온다니. 그 부드러움은 다시 따뜻한 곳에서 나오니, 그 따뜻함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도와 덕은 윤리로, 가치로, 철학으로 삶 속에 놓이고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양심적인 밝은 인간이 될 때, 양심할 때 변양자를 갖다 붙여도 좋고, 양직, 그리고 어질 양자를 갖다 붙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상자를 무상대도, 무상고 무화할 때 서로 상자를 갖다 붙여도 되고, 생각 상자를 갖다 붙여도 되고, 코끼리 상자, 형상 상자를 갖다 붙여도 되듯이, 여러분 변양자, 따뜻한 볕처럼, 햇빛처럼 그 마음자리가 유지될 때 변양자를 붙여도 좋고, 어질 양자를 붙여도 좋고, 양심할 때 양심, 양변을 버려서 중도에 드는 그 중심의 마음, 그걸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본질 자체가, 팩트가 여러분이 따뜻함에 기속되어 행복한 사이클에 놓이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장 밝은 양심에 놓일 때, 그 양심의 사이클로 순리대로 돌아갈 때, 그건 영혼을 훨씬 더 양질로 살찌우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욕망에 찌들리고 탐욕에 찌들리면 그 결과 또한 차갑고 냉소적이며, 그 결과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외롭고 피폐한 그 사이클에, 그 삶의 조건에, 그 사이클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그런 조건화된 쓰임새, 그게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그 돈은 여러분이 가장 양심적인 인간이 될 때 후덕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강불식 후덕재물. 내 안에 양심의 소리에, 그 양심의 순리의 사이클에 쉼없이 놓일 때 자강불식. 물론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강함을 쉼없이 하고 후덕재물, 하늘에 큰 공덕을 쌓는다면 능히 잘 살지 않으리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면, 그리고 돈을 풍족하고 풍요롭게 많이 가진 채 아주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라.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어자에 놓일 때, 어려운 인간이 될 때, 즉 양심적인 인간이 될 때, 그것이 실현되는 세상에, 그 사이클에 놓일 수 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양심적인 인간이 됩시다. 그 양심은 곧 여러분 이 꼬르 참나입니다. 참나를 잘 경영해서 따뜻함을 안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은 홍익가정, 즉 따뜻함이 넘치고 행복과 정이 넘치는 그런 훌륭한 홍익가정이 될 수 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순리에 입각해서 따뜻함에 기속되자. 이것이 핵심이고, 이건 스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발음이 잘 안 되네. 경상도. 테크닉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람에 의해서 어울림으로 혹은 조화로움으로 어울리는 그 따뜻한 마음자리, 양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가장 양심적인 인간이 되어서 어려운 세상으로, 어려움으로 전개되어 갈 때 여러분은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협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행복하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말도 더듬고 했는데 한 10일 만에 했어요. 다음에 자주 찾아뵐게요. 양심적인 인간이 됩시다. 그리고 행복함에 놓여서 가치 있고 철학적인 그런 꿈이 있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이팅 하시고.